안녕하세요. 바르셀로나 할배TV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공포에 보이지 않는 적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가장 발빠르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고, 그 결과로 전 세계로부터 가장 훌륭한 무공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겠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도 선진국에 위치해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1973년 여름, 가난했던 고국을 등지고 언어와 문화도 다른 낯선 땅을 향해 떠나는 아쉬움의 마음과 그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것들과의 만남이 기대로 착착했던 심정이 기억납니다. 강산이 거의 5번쯤 변할 만큼의 세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고국을 떠난 선택은 당시로선 가난을 벗어나려는 이유가 가장 컸었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2차적인 요소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아쉬운 선택이었다는 생각도 간혹 들게 됩니다. 내 생활 속에 익숙했던 모든 요소와의 단절과 그 낯설은 언어, 문화, 생활, 풍습 등은 외로움을 이겨내야 하는 연속된 생활이고, 그것은 지금에 와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이민 초창기와 비교해 나아진 부분이라면 현지의 언어 소통 해결과 당시로선 상상조차도 해볼 수 없었던 인터넷이란 소통 기술의 개발로 고국의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많이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초창기 이민 생활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 아는 이 거의 없었고,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고, 심지어 일부 교민은 현지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으면 일본인이라 답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국민학교라 불리는 초등학교 때에는 친구들 간 지나가는 미국 군인에게 10돈 껌도 좋아요 라는 말이 돌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우유가루를 배급받으면 어머니가 밥할 때 우유가루를 쪄주어서 주머니에 넣고 딱딱해진 것을 깨물어 먹던 기억과, 꿀꿀이죽이라 부르는 학교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미군 식당에서 나온 음식 찌꺼기를 사 먹던 기억도 있고, 1973년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더 가난한 한국이었습니다. 고국을 떠난 그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룬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제는 40-50년 전 삶의 생활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선진국 생활 수준을 이루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서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열기가 대단합니다. 제가 있는 바르셀로나 한글학교도 학생이 약 100여 명 되는데, 우리 20, 30세 어린이들이 절반쯤이고 나머지는 20, 40대 현지인들입니다. K-팝 영향이 가장 크고, 한국 기업에 근무하거나 취업을 희망하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한인사회에서 운영하지 않는 학원이나 대학교에도 한국어과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기타 전자제품들, 자동차 등 한국 상품의 품질 우수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처해서 국산 코로나19 검진 키트나 기타 의료 장비는 선진국에서조차 탐내는 상품이 된 걸 모두가 아시다시피 메이드 인 코리아는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고국의 경제 순위 높아짐과 비례해 해외에 사는 한인들의 입지도 많이 향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런 고국과 다양한 방면의 사업과 연계된 일을 생업으로 누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많은 한인들이
내 고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런 경제 성장을 누리고 있는 고국이지만 많은 아쉬움과 부끄러움도 남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은 고국인 한국을 비하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제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만큼 시민들의 다른 측면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희망하는 마음에서 느끼는 대로 생각되는 요소들입니다. 생각외로 너무 많아 모두 나열하는 데 빠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세부적인 이유까지의 견해는 길어져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들로는 성공의 잣대를 지나치게 돈이나 물질의 소유 여부나 수입의 기준으로 여기는 사회, 이런 사회의 폐단은 어느 하나만을 지적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에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 대학, 그리고 직장 취직을 위한 과정이 미래를 위한 교육 과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이 미래에 하고픈 일의 과정을 배우기보다 오직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의 교육인 점입니다. 또한 자신은 세상의 유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타인과의 비교와 타인이 보는 자신의 모습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한국은 국가의 기존 정규 교육 시스템보다 수많은 다양한 방면의 학원인 사학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로 생각됩니다. 자녀들이 진정 학문 관련의 교육보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에 더 치중된 교육을 부모들은 자신의 월급으로도 감당치 어려움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며 정작 본인의 미래는 실행하는 애틋한 교육으로는 존경하지만, 전체 사회를 위해서는 무익하고 해악한 일이며 자식이 진정한 행복을 위한 일도 아니라 봅니다. 부를 쌓는 과정 또한 중요하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을 짓밟고 그로 인한 부의 축적은 인간 사회에서 절대로 존중받을 일이 아닌 걸 알면서도 도덕이 부재해지는 사회를 어찌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나요? 한 인간의 성공의 기준은 남보다의 우위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픈 일을 하며 행복을 얼마나 느끼며 사느냐가 기준이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과정이 즉 성공 아닐까요? 결과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 결과에 연연하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민 정책에 대한 견해인데요. 내게는 오랜 해외 이민 생활 속에서 항상 예민한 인종차별 인식이 잠재해 있습니다. 잠시 여행 온 여행자가 아닌데 이걸 극복해야 하는 일은 쉽지가 않으나, 자신이 선택한 일이니 일부 감수해야 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극복하는 방법은 모두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고 사회고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몰상식한 자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 군인 정도가 외국인이었지만, 이제는 한국도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백색 인종이나 우리보다 저소득 국가인들에 대한 선호도 인식은 이젠 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의 어두운 시기인 조선 말기나 일제 치하 때 고국을 떠나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사는 고려인, 조선족 등등 동포 우세들을 껴안아야 합니다.
이들 후세들은 먼 훗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세계 네트워크화로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 다가정 문화 인원들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닌 건 모두 알고 계신가요? 수십 대 후손으로 거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동화되게 됩니다. 부끄러운 점은 개인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패망으로 일본의 속국으로부터 해방된 것이지 대한민국은 아직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북한의 6.25 침략으로부터 미군과 유엔연합군이 도와 공산 독재 국가화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그 당시 세계 패권을 다투던 강대국들의 서로 간 이득 정책의 산물로 힘없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우리 역사를 되돌아봐도 불리한 지리적 위치에 존재해 있는 우리나라는 항상 이런 위기 상황이 재현될 수 있어 매우 현명한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 정세가 급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권을 100% 행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때 같은 동족의 살생을 감행한 북한이지만 같은 피를 나누고 있는 그들과의 대립관계를 좀 더 평화적으로 이끌며 대화하고 소통해야 하는 행동을 미국의 허락 아래에만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50억 불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터무니없는 요구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있으면 이런 홍맹랑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 세계 정세 식으로 봐도 미군 주도는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한 주도로 이해하는 멍청한 국민도 있을까요? 물론 존재하지만요. 북한의 핵무기는 위험이 요소이지만 자신들의 체제 유지가 제1의 목적입니다. 또한 체제는 공산국가이지만 엄밀히는 3세 세습을 하고 있는 독재 왕국으로 언젠가는 같이 가야 하는 민족 문명 공동체로 가야 합니다. 이 못되고 미운 형제를 단순한 적으로만 대한다면 그건 매우 우매하고 어리석은 일로 미래를 그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주위의 강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이 원하는 영원한 분단 민족으로 앉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계속 강대국의 의도에 따를 수밖에 없는 속국 신세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독립국으로의 국가 면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직도 그렇지 못한 점이 제 생각엔 부끄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바르셀로나 할배 오늘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